자, 이제 온실가스 계산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오 재료 혹은 재생한 재료, 재활용한 재료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었을 때 그때의 온실가스 배출 계산을 그 공식에 따라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연료요. 우리가 목표가 연료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게솔린이나 혹은 메탄가스 이런 등의 것입니다. 이 중에 메탄가스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서 이 시리즈 온실가스에 관한 시리즈에서는 좀 별도의 이야기가 그 얘기는 이번 그 교육 전체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메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 액화된 상태의 연료를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에너지 중에서. 그때의 마지막 목표가 뭐였냐면 그 에너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면 그 기름, 그다음에 바이오 게솔린 같으면 이제 바로 그 연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쭉 만들고 또 운송하고 또 사용하고 이랬을 때 전 생애 주기,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양을 계산을 했었죠. 오늘은 그 연료가 이렇게 최종 소비재로 쓰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자동차를 탄다, 그 연료를 주입하고 운전을 한다. 그럼 그거는 최종 소비재인 거죠. 그런데 그 연료를 전기 생산에 쓴다. 혹은 열 생산에 쓴다. 이렇게 되면 최종 소비재가 아니죠. 그건 다시 원료가 되었죠.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공식, 자, 좌측의 E는 배출 총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넷 값입니다. 그러니까 흡수한 거 또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배출한 양, 그거를 이제 E 값, 알파벳 E 대문자로 쓴다면 오른쪽에 있는 8개의 항은 각각의 요소들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8가지 중에 5가지는 배출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 3개 보면 마이너스로 잡혀 있죠. 이 3개는 흡수에 기여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쭉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이겁니다. 자, 그 연료를 가지고 만약 열 생산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을 만들었다. 그 열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스팀을 만든다거나 혹은 그 열 자체를 가지고 어떤 공정에 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 그 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했다. 그랬을 때, 자, 이 두 가지요. 지금 공식 두 가지가 보이는데 좌측은 열, 히트, H가 적혀 있고 우측은 EL, electricity,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좀 변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공식에서 좌측 먼저 볼게요. 열 생산에 쓰일 때 배출량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E 값은 구했어요. 이 E 값. 이 대문자 E 값은 뭐였죠? 아까 우리 그 8가지 공식, 그 공식의 8가지 항들을 전부 다 합쳐서 그 넷 값,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난 다음에 순수 배출량이 E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E 값에다 뭔가를 나눠주죠. 그렇게 하면 또 뭔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 C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여기 C가 뭐에서 온 거냐면 이제 commodity라고 보시면 됩니다. commodity.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제품, 그러니까 열이라는 제품으로 됐을 때, 제품화가 되었을 때의 배출량을 E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은
EL이라고 붙어 있으면 전기를 생산할 때의 배출량, 그것도 EC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을 생산할 때 실제 배출하는 값, 조정된 배출값 ECH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배출량으로 계산한 이 값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는데요. 이 에타 H 값이 뭐냐면은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 효율. 자, 그러니까 똑같이 그 연료까지 에너지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해서 열을 생산하는데 말이죠. 효율이 낮으면 그만큼 사실 배출량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율이 가장 높을 때는 뭐예요? 1이죠. 근데 1이 되기가 어려워요. 특히 열의 경우는. 1이 안 되면 뭐겠어?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수가 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효율로 나눠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 배출량. 그러니까 조정된 배출량은 이 값보다는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효율을 감안해서 그 효율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출량 계산된 거에다가 에타 EL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전기 생산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나눠준다. 이렇게 돼야 이제 조정된 아주 더 정확한 배출량이 계산된다. 자, 그 말이 되겠고요. 그럼 이 에타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에타 값은 그 공장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공장에서 데이터 값을 보고 하는데 이제 계산 방법은 투입한 그 에너지 자원, 그 연료의 양 분의 생산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좌측의 경우는 투입한 그 연료 분의 산출한 열의 양입니다. 비율이에요, 비율. 자, 마찬가지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에타 EL은 뭐냐면 투입한 연료 분의 생산한 전기의 양입니다. 전기의 양. 근데 보면 단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열에서는 줄 단위를 씁니다. 보통 이제 메가줄 단위를 쓰고요. 전기는 뭐예요? 킬로와트시 이 단위를 쓰게 되죠. 근데 투입한 건 뭐예요? 투입한 거는 연료죠. 연료는 우리가 킬로그램이나 혹은 최적 단위 뭡니까 그 큐빅미터나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 연료의 양을 알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에서 발열량이라는 거를 다룬 적이 있어요. LHV, Low Heating Value라고 해서 그 발열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연료를 이걸 연소시켰을 때 실제로 그 바뀌는 그 열량, 이거를 LHV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LHV를 이용해서 단위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 디젤 몇 톤은 그것이 몇 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위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에타 H나 에타 EL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없어요. 이건 그냥 숫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0. 몇이 나올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숫자로 나눠주는 값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대문자 2의 경우는 뭐였어요? 그램 CO2 equivalent per 메가줄 이런 식으로 되었죠. 그래서 단위는 바뀌지 않고 비율로만 나누어 주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된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았던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자, 열을 발생시키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각각 어떤 공장에서 어떤 발전소에서 각각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둘 다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와 또 뭐죠? 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사실은 더 많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열량을 다 소모시키지 않고 최대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식들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것과 같죠. 자, ECH. 그래서 조정된 열 공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그 공식이 요 곱하기 돼 있는 거에 왼쪽 부분, 요 부분이요. 요까지는 똑같죠. 요까지 똑같은데 뭐 하나를 곱해줬죠. 자, 뭘 곱해줬냐면 자, 요 C가 새로 등장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요 에타 값은 기존에 있는 거죠. 에타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효율, 열 효율, 전기 효율이라고 그랬습니다. 투입한 연료 대비 얼마나 많은 열을,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했느냐. 그 비율을 에타 값이라고 그랬어요. 열 효율, 생산 효율이 되겠죠. C 값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엑서지라는 개념이고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엑서지라고 하는 거. 에너지는 사실은 이제 절대치예요. 에너지는 절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있다. 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 열이 있어요. 온도가 10도예요. 이 온도 10도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도겠죠? 온도가 20도예요. 그러면 10도와는 다른 뭔가가 더 있기 때문에 20도겠죠? 온도는 에너지를 대부분 반영하니까. 자, 이런 값들은 그냥 에너지 그 자체를 반영한 거예요. 10도다, 20도다. 근데 우리가 물이 있는데 말이죠. 물이 있는데 혹은 스팀이 이렇게 들어와요. 스팀이 들어오는데 10도다. 그 온도가 10도다. 혹은 좋아요. 20도다. 그러면 그 쓸모가 있습니까? 쓸데가 없죠. 예. 쓸데없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라고 하는 것은 그 엑서지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엑서지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와는 달리 에너지는 절대치 10도다 20도다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엑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도짜리 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게 사실 0에 가까워요. 엑서지는 0입니다. 에너지는 10도의 에너지에 무슨 킬로칼로리나 이런 걸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메가줄이나 이런 걸 표시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사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본다면 이건 사실 0이란 말이죠. 스팀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50도다. 스팀이 150도다. 그러면 이건 뭔가 쓸모가 있죠. 이 스팀을 가지고 뭔가를 가열해서 공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때는 엑서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그 에너지, 절대적 에너지 중에서 가용한 에너지, 엑서지의 비율, 요거를 C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C 값입니다. 엑서지의 비율. 그래서 열의 경우에는요, 이 엑서지의 비율을 카르노 비율 이렇게 불러요. 카르노 비율, 열역학에서 쓰이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카르노는 어떤 그 과학자의 이름인데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래서 카르노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C로 표시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건 뭐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가용한 에너지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열에 관해서는 한 30% 정도, 높지 않아요. 한 30%, 0.3 정도를 대입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히 하려면 각 공장에서 혹은 그걸 이용하는 어떤 그 사이트에서 에너지 값과 실제 활용한 실제의 가용 에너지 비율을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통상적으로서는 혹은 문헌에 나오는 혹은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RED2 그 유럽연합의 그 재생에너지법에서는 이 열에 관해서는 한 0.3 정도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그 전기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떠냐? 전기에 대해서는 이 엑서지 비율이 어떠냐? 이건 거의 1입니다. 그냥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는 절대적 에너지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킬로와트시라는 에너지 양이 있으면 이거는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가용 불가한 에너지는 없다. 그렇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지 못 쓰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제 열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자, 열이라는 게 뭐 20도짜리 뭐가 있다고 해도 그 스팀 가지고는 쓸모가 없던 뭘 물을 끓일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에 관해서만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고 통상 0.3을 쓴다. 잘 모르면 0.3 대입하시면 되고 전기는 1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효용 가능한 그 에너지 값, 그러니까 이제 이 카르노 그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절대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에너지와 차이가 있는 활용하고자 하는 그 환경에서의 온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온도 차이가 많다. 지금 예를 들어 그 공간에서 이미 50도의 열이 있는 데다가 60도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10도 정도의 차이만큼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150도 정도의 열을 가한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한 100도 정도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그 비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어때요? 자, 카르노 비율과 열 생산 효율 두 개를 곱해 준 것과 자, 카르노 비율 이건 거의 1이라 그랬어요. 전기에서는. 그 다음에 전기 생산 효율 두 개를 곱해 준 거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겠죠. 그 총합이 되겠죠. 그 중에서 열에 대해서는 그 비율, 요 분모에서 쓰였던 것을 그대로 열 단위를 가지고 오면 되고, 자, 그 아래 보시면 전기에 대해서는 같은 요 계산식인데 위에 것만 전기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에타 H 여기 돼 있는 거 에타 EL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오타네요. 그대로 카피해서 쓰느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원리는 그렇습니다. ECH, ECEL 이 값까지 구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기나 열을 생산할 때의 최종적으로 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는 거고, 그걸 구할 때에는 우리가 8가지 항을 가지고 구했던 그 배출량 값에다가 이런저런 비율 관계를 동원해서 이 공식에 맞춰주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SCC 인증에서 온실가스 배출 그 양을 계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총 10차례의 강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다음 시리즈는 ISCC 코르지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유를 이제 재생 연료로 교체하는 것이 전 지구적도 과제로 되어 있어서요. UN 산하 기관에서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코르지아라는 것인데, ISCC 인증에서 이 코르지아라는 프로그램, 코르지아 적합한 연료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년부터 그 인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코르지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